자, 일단 IT 전체적으로 강해요. IT가 이제 뭐 시장 지수 낙폭을 방어하고 있고, 시장 6.54포인트 빠지고 있는데, 뭐 삼성전자에서 한 3포인트 방어를 하고 있고, 그리고 IT 전체적으로 한 5포인트 정도 방어를 하고 있고, 시장 한 12포인트, 13포인트 밀린 거죠. 시각적으로는 이제 뭐 7.81인데, 그에 연동된 종목군들의 낙폭이다라고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주력주가 어렵다 보니까 단기 공략주들 오늘 뭐 시초가 대비해서 움직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대처를 못하고 있죠. 주력이 어려운데 무슨 뭐 단기 공략주, 문자도 못 나가는 종목에서 우리가 마음 상할 필요는 없죠. 사실상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시장이 굉장히 강할 것으로 사실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은 뭐 큰 소리 빵빵 쳤죠. 어제 기준에. 뭐 오늘은 뭐 끝내줄 겁니다부터 해서. 근데 결론적으로 결국은 또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냥 어제 이제 그 야간에도 여러분들께 이제 그 설정 범위 잡아드렸던 교육해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엑세스바이오나 이제 뭐 텔레칩스 시장 좋지만 안 들어가 있으면 들여다볼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주력주들이 조금 다소 지금 힘겹기도 하고 합니다만 원체 이제 IT 비중 50% 갖고 있는 70% 갖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뭐 자신감 좀 갖고 그리고 냉정하게 또 단기 공략주도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들여다봐야 되니까 냉정하게 단기 공략주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LG전자 부분에 그러면 이건 뭐 단기 공략주가 아니죠. 오늘 300만 주 좀 터지기를 기대를 했는데 지금 32만 5천 주뿐이 안 돼. 좀 아쉽긴 합니다만 고점 넘기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IT는 IT대로 전기전자 업종은 자기들 본연의 역할만 잘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전략 기준 다 잡아드린 것처럼 나머지는 조금 이따 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속보가 떴네요. 신규 확진자 102명 다시 세 자릿수로. 어찌됐건 뭐 의약품 쪽에 종목군들 이런 내용 때문에 이제 포기를 할 수 없어서 마지막 기준까지 이제 우리 가지고 오고 있는데 신풍제약 어제 제넥신 5% 오르고 눌려서 이제 그쪽은 그나마 안 돼. 신풍제약이 맥없이 흘러내려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거래량도 오늘은 적지는 않아요. 77만 주면은 일단은 최대한 낙폭 줄이고 돌리기를. 자, 개장 전에 여러분들께 이제 올려드렸던 그 종목군들 한번 들여다보죠. 개장 전에. 개장 전에 종목군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오픈을 해드리고 거래량 부분만 유료 쪽에 이제 기준 거래량을 설정해서 올려드리는데 일단은 에이스테크는 거래량 자체가 안 돼요. 뭐 1.97% 빠져서 뭐 얘를 감추겠다 그게 아니라 500만 주를 터뜨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동시호가부터 거래량이 지금까지 아예 없죠. 현대공업이 일부 이제 거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뭐 눌리면서 거래량 부분이 현대공업 잘못 올려놨네. 200만 주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유료 우리 방에만 올라온 건데 현대공업 같은 경우가 기준 거래량 2천만 주 정도가 되나요? 1,600만 주, 2천만 주? 어찌됐건 조금 더 한번 보도록 하고요. 현대 글로비스 60만 주, 그다음 텔레칩스 1,500만 주, 신테카 바이오 900만 주. 신테카 바이오도 아마 900만 주가 지금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럼 결론은 텔레칩스하고 이제 현대 글로비스, 그다음에 어제 상한가 들어간 엑세스 바이오 요 세 종목인데 교육 기준에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교육 기준에서. 지금 이제 현대 글로비스는 시가총액이 뭐 5조 8천억이죠. 어제 갭상승이 나온 상태에서 들어 올렸다가 2% 갭상승 이후에 7%까지 들어 올렸다가 결과적으로는 꼬리 달고 쭉 미끄러지면서 마이너스까지 형성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수급이 그렇게 뭐 월등하게 꼬여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어차피 손바뀜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지금 뭐 또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되면 쭉쭉 밀려버린 그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현대차 기준의 추세 부분도 최고점 7년 만에 뚫은 19만 원대, 그래 19만 1,500원 대비해서 지금 밀려있는 게 뭐 지금 기준에 7.31이란 말이에요. 그럼 최고점에 사서 7% 손실 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바닥에서부터 갖고 올라왔고, 어찌됐건 뭐 시장지수 2,400포인트 돌파 안착 시도하는 과정 속에서의 흐름이고, 그리고 이제 만도, 글로비스 또 모비스 이런 쪽에, 가격 반발력을 감안한다면 뭐 현대차 부분 어차피 얘가 대장이라서 얘가 먼저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현대차 부분에 지금 눌림폭이
버겁진 않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비스 만도를 우리가 계속 병행해서 보고 있는 거고요. 어제 이제 좀 기가 찼던 거는 그 만도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만기로 나가신 분께서 만도 어떻게 해요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손실이시다라는 뉘앙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손실이 날 수가 없는 구조 아닌가요? 그죠? 마지막 그 매매 사인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수익 기조란 말이에요. 다만 이제 고점에서 지금 5.44 밀려 있는데 이걸 여기서 차익 실현 욕구를 가져갈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제 뭐 예를 든다면 넷마블처럼 이렇게 많이 미끄러져서 숨도 못 쉬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다 할지라도 이거를 여기서 차익 실현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주력주로 어차피 자동차를 갖고 간다면.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현대 글로비스도 사실 오늘에서 이제 다시 끌어올려 놨는데 이쪽도 변동성 매매보다는 사실상은 추세 매매 기준을 잡는 게 맞죠. 변동성의 기준이라면 그래서 60만 주를 잡아드린 게 요 당시 기준의 거래량, 그죠? 73만 주. 70만 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60만 주 정도면은 무난하겠다라고 설정을 해드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당시의 변동성이 15%까지인데 15%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변동성 매매 뭐 시가총액 이제 5조 이상 6조짜리 종목이기 때문에 5에서 7% 이상은 나오겠다. 그리고 만에 하나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일단은 추세 매매로 가져가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라고 이제 설정을 한 겁니다. 수급 부분이나 모든 걸 감안해서. 그래서 현대 글로비스는 일단은 뭐 갭 상승 이후에 오늘도 이제 그 6%, 2% 들어진 이후에 8%까지 올라왔으니까 6%는 들어 올려졌는데 저기서 말 그대로 변동성 매매 기준을 잡는다면 잘라내는 거죠. 이제 뭐 차익 실현, 매직 계산기로 놓고 보면서 뭐 현대 글로비스다. 그럼 뭐 차익 실현 범위를 이쪽은 6조짜리니까 또 평상시 변동성이 큰 게 아니니까 예를 든다면 현대 글로비스의 그 차익 실현 범위는 어떻게 1%로 잡아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고점 대비해서 1.5%냐 1%냐 뭐 이런 기준점 그렇게 해서 그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 잠시만요. 눈이 저도 이제 안 보여요. 086280 눈이 노안이 와가지고 이제 자,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지금 현재 기준에 9시 52분 기준에 5% 상승이고 고점이 16만 3천 원이고 현재가가 15만 7,500원인데 1%면 16,000원 되겠죠? 대략 뭐 15,000원 기준 잡고 1,500원. 그러면 16만 1,500원에 차익 실현 절반하고 뭐 2% 밀리면 16만 원 이탈될 때 뭐 차익 실현 전량하고 이런 기준을 잡으실 수 있어요. 당연히. 단기 변동성 매매를 하시는 경우라면 성공이 된 케이스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아니다. 뭐 시가총액 6조짜리에 의약품처럼 그 변동성만 놓고 본 게 아니라 업종의 추세를 같이 놓고 본 거다라고 한다면 추세 매매로 가지고 가셔도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향이 어떤 거냐, 변동성 매매냐, 추세 매매냐, 그거에 따라서 기준점 설정하시면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글로비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 종목별로 다 각각으로 녹화를 해놓을게요. 나중에 이제 다시 보시기에도 편하실 수 있도록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15만 3천 원에서 한호가 눌리고 이제 바로 끌어올려졌죠. 그래서 고가격에 편입이 되신 기준으로 매직 계산기 설정 범위를 잡아놓고요. 그리고 저쪽 그 일주 월봉으로 추세 매매, 변동성 매매가 아닌 추세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 그 기준에 일주 월봉 잘라서 올리겠습니다. 분봉에 대한 의미는 극대형주의 변동성이 또 제한적인 종목이라서 뭐 그거는 좀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지 않나요? 현대 글로비스 5분봉의 기준을 한번 뭐 같이 볼게요. 잘라서 올릴 만한 그 기준이 되는지. 그래서 20, 10, 13, 09, 54 매직. 그리고 일본 기준에서는 소나 모멘텀 차트 같이 놓고 보시고요. 이평선의 추이 부분을 만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완전하게 영선 위쪽에 크로스까지 전부 다 발생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정배열의 구간에 놓여져 있는 상태. 그래서 이 부분의 추세 범위는 뭐 추세 기준에서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은 이제 추세를 돌파한다라는 기준을 형성하는 게 맞는데, 그죠? 요 추세대로 쭉 간다라고 한다면 돌파한다는 기준을 잡고 목표 주가 설정을 글쎄요. 어찌됐건 뭐 요 추세 라인을 일단은 그려놓겠습니다. 근데 이 추세 매매라는 것이 서양식 패턴의 흐름은 무조건적으로 이게 주관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주관적인 부분. 그래서 이 주관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당겨버리면 이 추세 라인이 달라져요. 어디서부터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림이 달라집니다. 이 추세 라인으로 그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추세 범위는 어디서 어떻게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주관적인 의견이 달라지기 때문에 서양식 패턴 분석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지극히 후행적이고, 그리고 복습의 개념이 많아지는 거죠. 서양식 패턴 분석은. 그래서 우리가 서양식 패턴 분석도 이제 조만간에 한번 교육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부분도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극히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관적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어찌됐든 그 현대 글로비스의 이 흐름 부분, 추이 부분 일봉상으로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고점을 넘겨줄 수 있는 자락이 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이 이제 주봉상의 기준으로도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는데, 이번 주에 이제 그 돌파갭, 거래량 조금만 더 실리면 돌파갭이 나오죠. 그러면 10만 4천 원에서 15만 4천 원이라고 잡고 그러면 5만 원이니까 20만 5천 원. 20만 5천 원. 주봉상의 돌파갭의 목표 주가는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20만 5천 원. 그러니까 20만 원으로 설정을 해도, 명목 가격으로 설정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봉의 갭 목표 주가는 20만 원. 그리고 이런 교육 내용들은 스스로들 좀 배우세요. 스스로들 교육은 일부만 교육을 받으셔도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목표 주가 설정 범위나 이런 부분을 가져갈 수 있어요. 교육만 조금만 받으시면. 그래서 현대글로비스 일주 월봉, 그다음에 분봉을 5분봉을 한번 봐볼까요? 5분봉의 변동이 이렇게 큰 게 아니라면 굳이 5분봉까지는 안 봐도 돼요. 오늘은 뭐 볼 수 있겠네요. 앞전 부분은 거래가 없죠. 거래가 없을 때는 의미가 없고, 이렇게 이제 거래가 그나마 있을 때는 분봉 기준에 이런 기준에, 만약에 이제 변동성 매매를 하신다면 5MA, 20MA 거래량을 터트리고 이제 움직일 때 추세 매매 기준에서는 5MA, 20MA 만주만 거래가 되고 움직여줘도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만주에 거래량이 실리고 양봉이면. 근데 이제 변동성 매매 기준으로 잡는다면은 최소 이제 2만 주, 그러니까 실리면서 5분봉 기준에 양봉이 나와줘야 따라붙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의 흐름을 잘 해석해서 대처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겠어요. 그리고 영선에서 이제 이 기울기가, 주가가 올라가면 이 기울기가 꺾여져서 올라오겠죠. 그럼 두 가지의 매수 신호의 기준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현대 글로비스 올려드립니다. 5분봉까지 설정을 잡아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문자 사인 나가는 게 아니니까 개별적인 기준에서 좀 보시고, 우리는 어차피 현대차 전체적인 기준에서 들여다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